이제 헤드업 비만 프로그램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실습은 여기에서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실제 실기는 이제 동영상을 보든가 가까운 센터에 가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먼저 독소 및 비만을 점검해서 맞춤형 헤드업 비만 프로그램을 이제 설계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고요. 그리고 헤드업 정화법에 필요한 여러가지 실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독소 자가 점검표는 이제 독소가 내 몸에 어떻게 이제 이렇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16가지 항목 중에 각 항목별로 이제 여러 가지를 묻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이제 본인이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주면 됩니다. 예를 들면 명치 끝이 답답하고 속이 늘 더부룩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가스가 찬다. 여기서 한 가지, 예를 들어서 속이 늘 더부룩하다. 요거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10개 이상 동그라미가 나오면 독소가 많은 것이고 4개 이하면 이제 정상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고요. 여기서 5개 이상이 되면 해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독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서 맞춤형 프로그램에 짜는데 반영을 해야 되겠죠. 이 중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. 그리고 비만 원인 점검표도 이제 비만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단계입니다. 단순성 비만은 섭취량과 소모량 어느 쪽이 많은지를 비교해서 확인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어혈은 이제 타박상이나 멍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담음은 소화장애,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출렁거리거나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얼굴이 홍조가 자주 생긴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담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, 수독, 몸이 차고 냉하면 그러면 수독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, 이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나는 이런 사람들, 기운이 없다, 기운이 없어도 살이 찌죠. 이제 기운이 있는데 자꾸 이제 체하는 거죠. 막히는 거죠. 이제 분노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이제 체기가 자꾸 생기죠. 그 다음에 만성염증도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고요. 유전적인 소인도 해당이 되고,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비만이면 나도 비만할 수 있는 확률이 40%, 양쪽이 비만이 부모가 비만이면 70%라고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또 살찌는 그런 그 경향성이 나타나기도 하죠. 노년기가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고요. 그리고 어렸을 때 장내 미생물 환경이 비만 세균이 많으면 살찌는 체질로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유아기 때 비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비만을 유발하는 약물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, 우울제라든가 이런 거, 그리고 신경 및 내분비 질환이 있는지, 시상하부성 질환,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, 뭐 렙틴 저항성, 뭐 이런 여러 가지 쿠싱 증후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정신장애는 이제 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분노 장애가 있어서 이거를 제대로 조절을 못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.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살찌는 이유도 여기 적어보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이것은 손으로 눌러서 아픈 곳 위치별로 이렇게 눌러봐서 아픈 곳이 있으면 어느 부위가 아프다라고 기록을 하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트에다 기록을 하는데 독소 어느 항목 어느 것이 이제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, 그 다음에 비만 원인도 어떤 몇 번에 뭐가 이제 나는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, 압통도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아프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, 체질은 생년월일을 갖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살이 찌는 체질이냐 아니느냐 이거에 대한 구분인데, 이것은 일반인이 하기 어렵고 생년월일만 기록해주면 전문가가 체질은 구분해줍니다. 그 다음에 체온에 대한 것들 기록해주고 측정해서 체중과 BMI, 체지방량, 체지방률, 근육량 요거에 대한 것은 이제 인바디라고 하는 그 체질량, 그 신체 조성에 대한 측정 기기를 통해서 기록을 해주면 얼마를 이제 빼야 되는지, 근육량은 얼마를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기록이
이제 나오면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. 허리둘레는 줄자로 하고, 그래서 이제 또 이 식사, 운동, 생활은 현재의 내가 식사는 어떻게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비만 원인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약이 어떤 게 있는지를 기록해줘야 운동 강도라든가 식이요법 이런 데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을 적어주면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원인이 파악이 되면 그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거죠. 식이요법에 대한 거, 운동을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. 자, 지금부터는 해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실천적인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해독 주스는 이제 먹어주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해독을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단식 중에 이것을 복용해서 이제 그 장내 미생물 환경, 즉 유산균의 먹이로도 쓸 수도 있고, 또 이제 아무것도 안 먹는 완전 단식보다는 이렇게 해독 주스를 조금씩 먹어서 무리 없이 주스 단식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은 당근, 브로콜리, 양배추, 토마토를 각 100g씩, 그리고 바나나, 사과를 200g 생으로 이제 준비한 채소와 야채를 잘 세척하고 이제 깍두기 썰듯이 썰고, 그래서 냄비에 야채만 이제 물 1000ml와 함께 5 내지 10분간 중간 불로 넣고 끓이는 거죠. 야채가 이때 너무 퍼지지 않게 이렇게 주의를 하시고, 이렇게 준비한 재료와 야채를 삶은 물은 버리지 말고 식혀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끝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해독 주스를 매일 마시면 되는데, 단식하는 기간 중에는 이 양을 다 먹으면 너무 많습니다.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하루에 한 200kcal 이내가 되게 이렇게 먹어주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거로 만든 거로 치면 이제 단식 기간에는 한 3, 4일 먹어도 될 이런 정도의 양이 되겠습니다. 감잎차 만드는 방법입니다. 단식 중에 먹는 이 감잎차, 비타민C가 많아서 이제 그 비타민C 공급원으로 단식 기간 중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은 단오전에 채취한 거 가지고 60 내지 70도씨에서 10 내지 20분간 우려서 이제 먹는데 2번 내지 3번 정도 반복해서도 먹어도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차로 복용할 때는 물 2리터에 20g 정도 넣어서 이제 마시면 되고, 이제 1회에 2g 정도 넣고 마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수분 흡수력이 강하다는 겁니다. 부작용으로는. 그리고 효능으로는 비타민 A, B1, C, D, 엽산, 엽록산 뭐 이런 등등 이제 영양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레몬의 20배 이상 항산화 효과가 있고, 혈전을 이용해서 피를 맑게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. 그리고 감기, 면역력 키우는 데도 좋습니다. 그 다음에 탄닌 성분은 설사, 붓기 제거하고 해독에 좋고요. 미네랄은 칼슘, 혈압 강화에도 좋고요. 그리고 심장병,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동맥경화, 성인병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. 이제 반신욕에 대한 것입니다. 이때 아로마를 써주면 더 좋고요. 아로마 오일도 아무거나 쓸 게 아니고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전문가의 그 지시에 따라서 아로마 오일을 사용해야 됩니다. 이제 온도입니다. 이것은 고온이고 온욕이고 미온욕입니다. 이것은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고온을 할 건지 온욕을 할 건지 미온욕을 할 건지 본인이 잘 선택해서 해주면 되고요. 냉수욕은 활력을 주고 긴장을 풀어주는 저온욕, 이 정도 온도입니다. 휴식을 주는 온도, 온욕은 30에서 35도. 만성 피로를 풀어주는 미온욕, 그리고 정신 피로를 해소해주는 중온욕, 심한 육체 피로에서는 고온욕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반신욕은
20분 정도 땀이 줄